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30일 점심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매주 금요일날 나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상이 이제 그래도 현실에 근접하게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보도해드릴 때 31%, 30% 이런 거 보고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데 어떻게 30%냐 이거 20%대로 떨어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평소의 느낌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발표가 됐는데요. 또 기가 막힙니다. 30%에서 딱 1% 빠지는 29% 이 긍정평가율이 나왔어요. 자, 진짜 29%일까요? 어쨌든 간에 지난주보다는 상당히 지금 빠져있다. 그래서 30%대 아래로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을 원인으로 뽑는 것이 28%고요. 코로나 대처 문제가 미흡하다. 이것이 17%. 경제 민생 문제가 빠지는 것이 9%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한 것은 긍정보다는 부정평가가 훨씬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정평가 20대의 경우에서는요, 부정이 62%고 긍정은 21%밖에 되지 않아요. 무려 3배 정도나 차이가 나고 50대도 긍정 29, 부정 61, 60대도 긍정 20, 부정 68%가 됩니다. 다만 30대와 40대에서는요, 부정평가하고 긍정평가가 비슷합니다. 30대의 경우에는 긍정이 41, 부정이 49, 그리고 40대는 43대 52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앞선다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의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은 1% 올라서 33,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똑같이 28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이 각각 4%로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요, 이제는 국정의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실패가 아니라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고 나서 모든 면에서의 국정이 다 실패했다는 하나의 반증이 오늘 갤럽 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에서 딱 1% 빠지는 29%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어떤 분노와 실망과 그리고 이 허전한 이런 것은 결국은 이 사실상 이 거리에서 느끼는 촉감으로는 부정평가가 한 최소한도 80%는 넘을 것 같고 긍정평가는 한 20%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잘 짚어낸 국민의힘의 의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인데요. 이 허은하 의원이 관련해서 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김어준이가 이 세 명이 대한민국의 3대 존엄이다. 그래서 이 3대 존엄을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의 존엄 이런 걸 비교해 가지고 쭉 분석해 내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3대 존엄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조국, 그 다음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3대 존엄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청년은 대통령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았고 조국 장관 딸의 의사자격 문제를 지적한 국민의힘의 김재섭 비상대책의원은 경찰에 조사장을 받았다. 그리고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 김 씨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은 극성 지지자들에게서 댓글과 문자로 엄포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3대 존엄 대한민국에서의 특징은 전 정권이 최대 수혜자들이라는 겁니다. 한 명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 명은 법무장관이 되었고 또 한 명은 100만 원 C급 이 방송 진행자가 된 이 맛이 바로 무위선의 맛이다. 그래서 이 북한의 최고 존엄 모독자에게는 고사포가 날라오는데 대한민국 3대 존엄 모독자들에게는 고소장, 조사장, 엄포장이라는 또 다른 고사포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요, 고소장 할 때의 고자, 조사장 할 때의 사자, 엄포장 할 때의 포자, 이걸 묶어서 고사포가 우리 한국에서 난사되고 있고 참 무서운 정권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이 허은하 이 의원, 웬만한 홍보 전략가보다도 훨씬 좋은 SNS 문장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국민의힘과 이 보도 매체에서 이 허은하 의원의 이런 SNS 내용을 많이 국민들과 공유하면요, 내주에는 문재인 대통령 20%대 중반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대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날라들었다 했죠? 고소장이 날라들었다고 그랬어요. 고소장 할 때 고자. 그래서 이 고사 볼 때 이 고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어떤 반응을 청와대가 지금 입장문을 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 언제 일어났었냐면 2019년도 7월에 말이죠. 이미 제가 한번 보도해 드렸죠. 2019년 7월에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비판하는 비방 전단 수백 장을 뿌렸어요. 거기에 비판에는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유시민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선대가 일제강점기 어떤 관직을 지냈는지 적혀 있고, 전단의 또 다른 면에는 일본의 음란물 이미지와 함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 전단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2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그간에 10여 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출두 조사를 봐줬고, 석 달 동안이나 핸드폰 압수당했고 포렌식 조사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태를 가지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요, 청와대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해명을 했어요. 어제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서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표현의 자유가 지나쳤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도 제가 보도할 적에도 이 당시 이것을 단독 보도한 내용이 중앙일보 강차로 논설위원이 처음으로 이거를 보도했어요. 보도하면서 중앙일보에서도 이거 과연 누가 고소한 것이냐, 그리고 이 피해자인 결국 이 전단을 뿌린 김 씨도 이거 누가 이거를 고소했느냐 물어봤는데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라, 마음대로 생각하라, 이렇게 경찰 당국에서 아주 도도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입장을 직접 청와대 측이 해명하고 나온 것이 바로 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모욕죄는요, 형사상 친고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문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냐 아니냐, 이 대리인이 한 것이냐, 이런 이 의문이 떠올랐었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직접 대리인이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극악무도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아무리 내용이 조금 험악하다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한 얘기를 보면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2020년 8월 달에 교회 지도자들하고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가짜 뉴스는 단단히 대응을 하겠지만은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할 수 있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사랑제일교회 김전광훈 목사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직후에 교회에 대한 비난 여론과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다. 예.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대통령도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헌법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예요. 그래서 나는 헌법을 수행한다 선서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지켰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만 이 청년을 비방한 모욕죄, 이거를 고소한 처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 대학 내 캠퍼스에서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 압수수색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건조물 무단 침입했다, 이런 제목으로 붙여서 또 처벌을 받아요. 예, 처벌을 받아. 그 다음에 또 지하철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렸던 50대 여성이 팔이 등 뒤로 꺾여서 이 경찰한테 체포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요. 예, 이러니 이거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냐? 그러면은 이 표현의 자유도요, 자기네 편에 있을 때는 내로남불이에요. 이재명 지사 표현의 자유 때문에 무죄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법원 판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방 전단 하나 뿌렸다고 이렇게 2년씩이나 조사를 하면서 기어이 모욕죄로 고발하는 대한민국 현실. 자, 외국에서 보면 어떻게 볼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그러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 유시민이 지금 아까 정말 힘없는 대통령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로 모욕죄로까지 지금 고소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맨 반대편에 있는 유시민, 그야말로 현 정권의 그야말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유시민이잖아요. 유시민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에서, 그리고 특히 한동훈이가 유시민 개인 계좌, 그 다음에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 이것이 2019년도 12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으면 내가 모든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유시민이에요. 이런 유시민이가 그래서 2019년도 12월 처음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보통 아무리 최장기간 1년 이내에는 당사자에게 금융기관 만약에 조회를 하면 통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작년 12월이면 1년이 다 되잖아요. 1년이 다 될 때까지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이러한 불법 계좌 추적 사실 통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시민이가 이제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입장문을 내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거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검찰이 모든 관계자에게 정중히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검찰도 그동안에 이러한 유시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불법으로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과 한동훈을 사실상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MBC 라디오까지 나와가지고 이 한동훈 검사가 노무현 계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사찰 당사자로까지 지명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이게 작년 7월 달입니다. 예. 이래서 이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도 말하자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이때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은 말하자면 채널A 사건, 검은 유착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검은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유시민 비위를 캐려고 한동훈이가 채널A 기자하고 공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사심의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수사를 중단하는 한동훈이 이렇게까지 권고한 날이에요. 그날 날에도 이 MBC에 딱 출연해서 이건 한동훈이가 이거 깠을 가능성이 추적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좌 사찰 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오다가 느닷없이 이제 금년 1월 달에야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사이에 지난 3월 달에 한동훈 검사장이 5억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법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유시민 이사장 처벌한다, 이런 진술서까지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서부지검에서 그동안에 쭉 수사해 왔어요. 이런 서부지검, 그래서 이제 기소하자, 이런 의견을 최근에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보고한 이 대검 형사부 보고를 받은 이거 신성식 부장검사잖아요. 신성식이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사람이 신성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부지검의 이러한 이 보고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거 더 이상 깔아뭉개지 마십시오. 빨리 기소 처분을 해야 되겠고요. 서부지검에서 아마도 불구속 기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구속해서 수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질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왔잖아요. 이걸 보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지나치게 강해요. 죄질이 나쁘다, 반복적으로 출연해왔다, 그리고 가짜뉴스잖아요. 가짜뉴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유시민 정도가 되면 그 정치적인 우위상에 비춰볼 때 그 지위를 남용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강하게 구속 수사를 하라, 이런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당 내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친문 강성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전화 폭탄을 보내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걸 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조홍천 의원이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이거는 안 된다, 문자 폭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리고 당 지휘부도 이런 거를 고쳐라. 그래서 이 재선 정도가 되면 그래도 몇 집이라도 있어서 견뎌낸다고 하지만 초성들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친문 강서들 문자 폭탄에 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후에도 말이죠. 어제도 CBS 라디오에 나와서 70만 걸린당원의 목소리가 강성 지지층 2,000명에 묻히고 있다. 그러면서 이 수백 개의 문자 폭탄이 온 거, 이거를 다 읽어줬어요. 방송에 나와서. 예컨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문자 폭탄. 당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고 싶었다면 성공이다. 축하한다. 다 같이 탈동하고 민주당 이름 더럽히지 말라. 길을 쓰고 뛰어가 봐야 발끝의 때도 못 미치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자 폭탄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4일에 SNS에서도 당 지도부가 좀 나서라. 수수방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친문 강성 이렇게 문자 폭탄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최고위 말하자면 당직에 진출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선공 방정식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김종민 의원 다 친문 강성들 지지받아 갖고 최고위원 딱 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어제는 MBC에 나와서 이거 옳은 얘기다. 그 정도는 감당하라. 선출 중이면.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에도 대통령 욕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속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하시라. 그게 온당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문자 폭탄을 하는 걸 보면 당신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폭탄에 말하자면 더 부추기는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 윤건영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도 후보 때 말이죠. 문자 폭탄에 대해서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논란을 얘기한 바 있어요. 이걸 보면 체질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문자 폭탄이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이러는 상황에서 오늘은요. 바로 이목희 의원이 말하자면 이런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이 조홍천 의원을 강하게 또 치고 나섰어요. 뭐라고 치고 나섰느냐? 최근에 조홍천 의원이 당내 10명에서 20명 규모의 쇄신파 결성에 나섰습니다. 이 결성 노력을 의도를 강력히 이목희 의원이 전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쇄신은 주 의원과 전혀 어울리는 말이다. 민주당원들은 쇄신파가 아니라 구태의 훈구파라고 부를 것이다. 모임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함께 떠나라.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의 전체성이 판결 바로 서고 당력이 훨씬 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또 이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문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른 나가서 윤석열과 뭉치고 검찰당이 장렬히 몰살대기를 두 손 모아 빈다. 그리고 자꾸 민주당 내에서 폭탄을 던지지 말라. 당신이야말로 민주당의 불발탄이다. 집 우물에 침 뱉는 일에는 열심이고 검찰이 선택적 수사 기소에는 침묵하는 의원은 도대체 어디 소속이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조홍천 의원에게 많은 격려를 보내고 친문 강성들은 이런 문자 폭탄을 통해서 이제는 민주주의 저해 세력으로 낙인을 찍히는 날이 결국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저는 메시지를 날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시청을 당부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칩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전옥현 안보정론 이 알람을 설정해 주셔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